투자를 할 때는 꼭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논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벤자민 그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기업이 최고의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차기 주식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너무 높은 고점에 들어가면 차기 주식이 되는 거고 아주 낮은 시점에 들어가면 최고의 주식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요즘 산다는 말이 많은데, 삼성전자를 최고점을 앵커링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기준점 효과. 그 투자할 때 기준점 어디를 봐야 될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주식을 보실 때 이제 일봉을 보시면서 이제 올해 최고가 기준에서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면은 지금 많이 빠진 것 같이 보이죠. 좀 더 빠져도 되죠, 작년에.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2달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고, 기관 투자자들은 한 6개월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은 2년 정도 평균 보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2년 전 가격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2년 전에 삼성전자 진짜 지금보다 훨씬 비쌌는지를. 훨씬 쌌죠, 그때는. 2년 전에. 예, 이게 훨씬 비싸죠. 네네. 그래서 2년 전에 산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팔아도 충분한 수익이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개미들이 많이 사주니까 그냥 땡큐하고 팔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지금 이 종목이 52주가 신고가 수준인지 아니면 52주 신저가 수준인지 최근 2년 정도에서 신저가 수준인지 신고가 수준인지 봐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추천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이 종목이 1년 신고가, 2년 신고가 수준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많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 종목 때문에 경제적 굴곡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 전문가님들한테 이 얘기가 좀 그렇게 하지만, 그 강남 아파트 사서 망하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변동성이 커요. 예, 2009년도에 사가지고 2013년도에 이제 손절매하신 분들 많이 망했어요, 그분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뭐 지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 행정 그 수도 내려가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예. 네. 그쪽에서도 처음에 그 손해보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러는데 일단 싸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게 사려면은 이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빠질 때마다 들어가야지, 반등할 때마다 들어가면은 이게 정반대의 이제 엇박자를 긋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황당스러운 게, 시장이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고 레버리지 ETF 사고, 빠지면 더 빠진다고 인버스 ETF 사고, 그래서 양쪽 다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한 두세 번 손해보고 나면은 이 길은 아닌갑다고 나와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이제 군중들이 지금 가열 상태인지 아니면 군중들이 지금 뭐 과도하게 지금 그 절망 중인지 봐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실 때 우리는 사주고, 굉장히 사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났을 때 팔아주면은 그분들은 우리 걸 받고 우리 걸 좋아하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변동성을 내 편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과 부동산은 늘 변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3월 달에 주가가 급락하니까 밤잠 못 이루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저는 그때 주식 비중 확 줄여놔가지고 저는 이제 막 놀러 다니고 있는데, 주식 비중 많이 높았던 친구들이 밤잠 못 이루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날리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현금 비중을 높여놔라. 그러면은 이제 밤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거다. 얘기했더니 내 말 듣고 이제 주식을 좀 줄였어요, 그 친구가. 그러다가 이제 3월 19일 목요일부터 주가가 급반등했잖아요. 그랬더니 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 그 바닥에서 내가 팔아가지고 반등을 못 먹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그렇게 반등을 먹으려면 계속 주식 비중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잠을 못 잤다는 거는 그 전에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위험과 이제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위험을 낮추려면 수익률도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은 얼마인지를 서서히 잘 판단해가지고 그 변동성 내에서 주식을 이제 비중을 가져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롤러코스터 타거든요, 그냥. 올랐다 올랐다.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서 초보자분들께서는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낮은 주식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걸 이제 변동성이 높은 주식도 있고 변동성이 낮은 주식도 있거든요. 변동성이 낮은 주식만 이제 갖고 있는 전략을 로우볼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건 실제 종목까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미원 SC라는 종목인데, 지금 미원 SC의 3월달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한 10% 빠졌나요, 이게? 최고 빠진 게 12% 빠졌고, 최고 올라간 게 뭐 3.9% 뭐.
대표적인 이제 로우볼 이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아요, 이게. 이런 종목을 이제 우리 부동산에서 오신 분들께서 사시면은 이제 밤잠 못 오는 확률이 되게 적어요. 시장이 뭐 한 20%씩 빠지고 30%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빠진 거에 반의 반도 안 빠지고 오른 것도 안 오르는 거죠. 이런 종목을 이제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변동성 없는 종목이 한 10% 빠졌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10% 빠졌을 때. 네. 그냥 어제 한가 갔던 종목이 또 상가 갈 거라고 사지 마시고 어제 한가 간 종목이 오늘 반등할 거다 하지 마시고 그럼 이런 종목 어떤 종목이냐면은 이제 매출액 꾸준히 늘어나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투자할 때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매출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액이 늘 증가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우리가 어떤 뭐 사업을 할 때 그 회사 매상이 얼마나 나와 우리 상가 인수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 상가 매상 얼마나 나와 물어보잖아요. 매상이 바로 그 회사의 시가총액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인데 그다음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지배 단기 수익도 늘어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일단 보시고요. 그러니까 뭐 투자하실 때 쉽게 촉보다면서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매출액 꾸준히 늘어나야 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 보셔야 될 게 옆에 가면 이제 영업활동 흐름, 투자활동 흐름, 재무활동 흐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기억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억하면 돼요. 그냥. 플러스 기업은 이미 부자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별로 돈을 못 벌 거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요거만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네. 재밌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자 부채인데요. 이제 이자 부채 같은 경우는 부채는 무조건 이제 작은 게 좋죠. 근데 이 회사는 3년 부채가 16억밖에 안 되고 작년 기준에도 166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가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ROE가 한 10% 이상 되는데 이 회사는 17%가 나오니까 좋은 회사다. 그 더더욱 제일 좋은 거는 변동성이 낮다. 라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네오위즈라는 이제 게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오위즈는 요즘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해요. 그럼 재택근무하면 여러분들이 중에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많은 제 친구들은 다 맞고 고스톱 치거든요. 심심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그런 이제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보면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그죠? 조금 이번에 많이 빠졌네. 40% 빠졌네. 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였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사도 꾸준하게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다는 거예요. 뭐 상가 나온 적도 없고 한가 나온 적도 없고 이제 변동성이 없는 기업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집에서 이제 게임 고톱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변동성이 적었는데 한번 변동성이 이번에 그 시장 때문에 한번 크게 나와주면은 이런 걸 이제 사놓으면은 다시 원위치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기업도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길게 보겠어요. 일단 우리 월천 대사님 매출액은 어떠세요? 매출액 증가하고 있네요. 예. 어떻게 증가해요? 17년에 조금 빠졌다가 다시 18년, 19년에 늘었네요. 영업이익은요? 예. 영업이익은 17년만 조금 주춤했다가 다 더블 6배 신장했네요. 예. 그 지배 단기 수익 한번 보시면은 단기 수익률 드라마틱하게 마이너스였던 게 그냥 예. 근데 2015, 16은 달리 봐야 될 게 그때 네. 규제가 있었어요. 게임, 그 게임 규제가 고스톱에 대해서 예. 그래서 최근 한 3년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3년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계속 증가세네요. 그다음에 최근 3년 영업 활동 이 세 가지 한번 보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예, 맞죠. 최근 3년까지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이자 발생 부채를 한번 보겠어요. 어떠세요? 이자 발생 부채. 이제는 이자를 안 내네요. 예, 이자가 그 0원이죠. 예. 이렇게 돼버리면은 부채가 하나도 없어버리면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뭐 나올 게 없어요. 이게 빚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매출의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세 가지 보시고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이 세 가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자 발생 부채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제 상폐될 종목이라든지 이제 불량한 종목 거의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초보자들도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명화 감상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이거 많이 보셨죠? 예, 세이덴이라는 이제 요괴를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구미호가 있잖아요. 꼬리 9개 달린 요괴가 있다면은 유럽에는 세이덴이라는 이런 이제 바다 요괴가 산다는 거고 합니다. 이 바다 요괴가 이제 뱃사람들이 항해를 하면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가지고
난파를 하게 만들어서 사람 다 죽이는 그런 이제 요괴들인데 이 딱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요괴들의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이 그 요괴의 노래만 들으면은 홀려서 다 물에 빠져 죽는데 여기 율리스라는 이 선장은 노래는 너무 듣고 싶은데 빠져 죽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항해하는 뱃사람들은 요괴 노래 소리만 들으면 항해할 수 있으니까 모두 다 귀에다가 밀랍으로 딱딱 막아버리고 아무 소리 못 듣게 그게 가버리면은 이제 파산할 그냥 물에 빠져 죽을 염려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노래도 못 듣는다는 거죠. 투자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 세이렌인가요? 이 세이렌 같은 요괴들의 노래 소리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전부 다 길을 막고 앞만 보고 가버리면은 이제 그 길은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노래 소리도 못 듣는다는 거죠. 노래 소리는 듣고 싶은데 빠지기도 싫다 그러면은 길은 열어놓고 몸을 막 묶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뱃사공들한테는 노래 소리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길을 미납으로 막아버리고 자기는 길을 열어놓고 몸을 이제 돛대에다 꽁꽁 묶어 놓으니까 노래 소리는 들을 수 그러니까 세이렌들의 노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빠죽지 않으니까 노래 소리를 듣고 이제 항해 무사히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걸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유혹이 너무 많아요. 오르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지금이 다 질러야 될 때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인덱스로 가는 전략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개별 종목을 안 보는 이제 전략인데 우리가 투자할 때 그냥 개별 종목을 아예 투자하지 않겠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1,800개, 2,000개 되는 종목들을 투자하지 않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그 뱃사공처럼 길을 이제 털어막는 방법인데 이거는 그냥 지수 ETF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신데 이 세이렌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싶으면은 아예 개별 종목 하지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ETF만 사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ETF만 매매하시고 개별 종목 하지 마시고 개별 종목을 하시려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재무제표도 공부하시고 기업 내부도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손발 털어막아 버려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기 싫으면은 그 방법은 뭐냐면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벌면은 그 번 돈을 가지고 다른 거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때 아파트들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작년 말에 그 뜬금없이 부산에 있는 그 제닉스가 뭐 아파트를 샀더라고요. 내가 그거 왜 샀냐고 하니까 그 부동산 중개사 전화해갖고 집도 안 보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집도 안 보고 왜 이렇게 급하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내년 시장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내 주식 계좌에 이 돈이 들어있으면은 내가 분명히 사고 칠 것 같다. 그래서 이 사고 치고 있을 때 내가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자기 말은. 그래서 내가 지금 부동산을 사놔버리면은 그 돈은 세이렌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그 돈도 집어넣지 않게끔 묶어놓는 거와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친구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딱 사놓고 그 돈을 만큼 묶어놔버린 거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당신 명의로 살 테니까 내가 갑자기 주식 사게 돈 달라 그러면은 절대로 주지 말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주지 말고 내후년까지 주지 말다가 내후년 되면은 그때 이걸 담보로 내가 돈을 빌리자면 그때는 허락해줘라. 그러면은 와이프가 이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발 딱 묶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작년 재작년에 뭐 강남 아파트 사고 뭐 부산 아파트 사가지고 묶어 놓는 거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한 2월 달쯤 되면은 이제 종합주가에서 1,800까지 빠졌잖아요. 그거. 그러면 이게 바닥이라고 막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이렌 같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바닥이나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세요. 그러면 그때 맞아 지금 사야 돼. 막 이렇게 막 이 화면에 보시면 이 주인공이 눈이 막 부리부리 하잖아요. 지금 사고 싶어가지고 이걸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와이프님이 뭐 이제 올해 겨울쯤에 돈 주시겠네요. 그렇죠. 올해 겨울에 대해서 그때 주면은 이제 유혹이 좀 빠지고 진짜 주가는 떡락돼 있으면은 그때 그걸 대출 받아가지고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재작년에 산 친구인데 그 친구는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도 잡고 두 번 다 잡아버린 거예요. 야, 진짜 진정한 투자의 고수네요. 네. 리스크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제
여러 뭐 월천 대택 강의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모르는 건 배워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2018년 세일이네요. 이게 미더 방송을 하고 있는데 미더 제가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보면은 그 보통 세일랜드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세일랜드들이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세일랜드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가 그 정권 방송들. 예. 정권 방송 맨날 보고다 보면은 그것도 막 그냥 노트 피기하면서 받아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그럴수록 우리는 망하기 쉽다. 계속 종목만 적는 거예요. 종목. 그렇죠. 공부 안 하고. 그쵸? 공부하는 종목만 줬는데 네. 그 종목이라는 거는 오늘 상가간 종목들, 오늘 그쵸. 특징주. 오른 거. 근데 그게 다 세일랜드의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빠져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좀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손발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너무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라든지 너무 지금 당장 올라갈 것 같은 종목 이런 데 휩쓸리지 마시고 좀 길게 보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